안녕하세요. 순금쪽대 유재구입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국의 실리를 위해서 평행선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회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H20 제일 사양이 낮은 그런 GPT 칩을 수출 금지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히토류가 포함된 군수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할 경우 강력한 규제 또는 제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중국의 군수품에 들어가는 히토류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양국 사이에서 최대의 피해국이 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자영업자 550만 명이 80%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있는 실정입니다. 빚을 내서 공과금을 내는 상황. 550만 명 중에 450만 명 정도가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이 갖고 있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145%에 125%라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의 60%가 넘는 관세는 통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월마트에 중국산 제품이 60%를 차지하는데 재고가 고갈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중국도 제조 가동률이 떨어지면 다수의 근로자가 수익이 없어서 국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먼저 망하느냐의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대1로로 확장해 놓았던 약 170여 곳의 항구 중에서 홍콩의 대주주가 46개 곳을 매각을 했죠. 남은 곳이 한 126곳 되는데요. 그곳을 규제를 하겠다, 중국에서. 이런 또 발표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계 약 245개 상장사를 퇴출시키겠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죠.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금리나 환율,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전 세계가 트럼프 내각의 패권
지속적인 패권을 위한 정책으로 정치나 통상, 경제적인 시스템, 생태계가 혼란을 겪고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전격적인 합의를 할 것이다. 시간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합의안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로비를 강화해서 일본에서 로널드 대통령 취임 시절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한번 극복을 했죠. 물론 일본 희생양이 됐지만 우리는 특별히 희생을 요구한다기보다 서울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그런 서울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세계의 경제나 정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대전환의 변환이 되는 장소로 서울에서 만나서 전 세계 시민들을 위한, 세계인들을 위한 극적 합의를 이룬다면 대외적인 문제나 대내적인 저성장의 침체에서 변곡점 내지는 전환점이 한국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 사우디라든가 싱가포르 제3지대에서 국가에서 많이 하죠. 우리 한국은 미국의 수출이 약 23% 차지하고 중국이 19%에서 20% 차지합니다. 명분도 충분하고 지정학적 명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대선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차기 정부가 들어서던 현 정부나 국회에서 로비라고 하는 것이 오픈해서 하긴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우회적으로 휴민트를 활용을 한다든가 미국이나 중국의 중앙정부의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서울을 각인시키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평화가 시작되는, 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시작되는 그런 장소로 한번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어렵고 내수도 어렵고 저 역시 영세 자영업자로 어렵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뜬금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의견이다, 국민의. 그런 생각으로 방송을 해봅니다. 국내 내수시장이 정말 안 좋아요. 자영업자분들이 23년 85만 명이 폐업했고 24년도에 96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자영업자가 550만 자영업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9.6%죠. 저는 더 감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떤 산업의 구조적인 과정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방임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는. 그러면 내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영업자,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그냥 몰락하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큰 흐름에서의 자연스러운 산업구조 개선 과정이다. 그런 접근을 모 패널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실패해서 내수가 침체됐는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구조조정 됐지 않습니까? 200만 자영업자가 폐업됐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 정도 구조조정이면 많은 출혈을 한 거예요. 해외도 그렇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기업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응징력이 없어요. 외교부나 산업통상부나 기재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난세에 이념과 진영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가를 지금 지켜야 되는 건데 어려울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란을 한 세력들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당연히 법의 잣대에 맞게 책임의 시간이 있어야죠. 그와 동시에 국가 경제의 정치나 해외, 국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할 때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